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순매도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상승한 종목들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세미나 자료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에 대한 요 세미나 자료인데 괜찮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정리해 드릴 부분은 경제통화정책 전망 요 부분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니까 이 주식 환율 전망 중에서도 내년도 우리 주식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부분 분석한 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일단 글로벌 경제는 3분기부터 확장세가 둔화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역이 일단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망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고 또 팬데믹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얼마 전에 이 OECD 경기 전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었던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 미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이 잘 나가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고용시장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개선 추세를 유지는 하겠지만 그 개선되는 속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전망, 이 공급망 왜곡 문제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하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급망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게인가요? 그 마감 시황을 통해서 지금 유럽의 팬데믹 이걸로 인해 가지고 통제가 강화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사회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결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수 이 경제 전망을 볼 때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 해소가 된다라고 전망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좀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지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게 강하게 나아가게 되면 또 금리 인상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공급망 문제하고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은 다 이게 다 연결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 이게 올해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란다면 내년 상반기는 공급망 문제도 좀 문제가 있고 인플레이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하반기 때는 그 공급망 문제도 해결되고 경기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를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보다는 둔화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있고 중국 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통제 불능
경제 위기 또는 뭐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국 위기가 현실화돼 가지고 막 개판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 관련해서는 올해보다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좀 둔화가 돼 있다. 민간 소비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KDI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업 또 소비 관련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또 내년에는 내수 관련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요 경제 관련 이야기였고, 내년도 주식시장, 이게 궁금하죠? 내년도 주식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내년도 국내 경기는 확장될 거다. 확장 국면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을 이제 여기 반영이 되는 거죠. 내년도 미국 물가 금리가 안정되고 공급망 병목 현상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이 투자를 진행할 때 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무리하지 말고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다 좋지 않았다가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뭐 과도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이 과정에 큰 변동성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게 공급망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수요가 좀 회복된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 공급망 문제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우려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또 이거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만들어내고 막 섞이고 해가지고 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물리적인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 해소가 되고 하반기가 되면 괜찮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년도는 올해보다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우리는 계속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 그 외에 뭐 다른 이야기들도 쭉쭉쭉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시장에서 그 외국인들이 한 며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 쪽으로 보면 어제 오늘 똑같죠? 이 금융투자 매도를 유도를 해서 지금 전기전자, 특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거겠죠. 이 외에도 뭐 공매단 종목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튼 그쪽으로 해서 물량을 갖다가 싸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은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을 좀 빼먹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전만 해도 연기금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 오후 돼서 좀 괜찮아졌죠. 오히려 이 투신 쪽의 수급이 엉망입니다. 하여튼 현재 시장은 참 재미없어요. 우리 시장이 현재 참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 걸 가지고 또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냥 재미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또 시장이 이렇게 또 오르면 재미가 있어서요. 근데 이 경제 전망 같은 거 보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거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내년 뭐 올해도 있고 내년 상반기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물량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시점, 또 그리고 내가 월급 받는 것을 모아가지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조정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만 괜찮겠습니까? 한 몇 년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을 갖다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5개 종목밖에 없냐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다 팔아버리는데, 그럼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몇 개 안 되니까 좀 살펴보면은, 자, 이 종목은 이제 색깔 꺼졌으니까 지금 접근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냥 못 본 걸로 합시다. 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거 꺼지고 난 다음에 지가 오르든가 말든가, 또 외국인들 물량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탐욕 지표 끄이고 난 다음부터 계속 물량을 줄여가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도 참 지금 들어가기는 그렇죠. 지금 뭐 오른다 하더라도 들고 있는 분들은 이 외국인들 최근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서 접근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동아 소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더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근에 몇 번 다뤄드렸죠. 이런 거 지킬 때 파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오늘 시장 관심 종목들 보니까 별로 관심 종목들이 없어요. 이렇게 관심 종목들이 없는 이유는 바로 금융투자 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이를 좀 살펴보니까 이 한전, KPS 이 종목 이래 돼봤어요. 이 탐정 지표 거의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튼 이 세미나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시장이 좀 괜찮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만 본다 그랬습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동시에 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할 때는 기관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간접 투자. 그러니까 돈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걔들은 어떤 투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그 투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내년도 수급이 괜찮아질 거다 보고 뭐 지금 우리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물량을 계속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